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독해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독해 이 부분의 경우에는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채우는 영역으로 HSK 4급, 5급, 6급까지 쭉 이어져서 확장되는 영역입니다. 게다가 HSK 4급과 3급은 빈칸 넣기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3급 때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잘 쌓아서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 넣기라고 하면 내가 단어의 뜻을 알고 그 문장의 맥락을 보고서 적절하게 해석해서 단어를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HSK 3급 독해 이 부분의 출제 의도는 해당되는 단어의 적절한 성질,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휘이며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미만을 가지고서는 정확한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급까지 쭉 이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3급 때부터 정확하게 전략을 파악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수가 높아지면 질수록 이게 뜻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한계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래서 3급 때부터 차근차근히 내가 빈칸 넣기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뜻과 동시에 단어의 성질, 문장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 달과 마찬가지로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전략이 있거든요. 그 전략을 파악할 거고요. 두 번째, 이 전략이 문제로 출제됐을 때 어떠한 형식을 띠는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러한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나도 시험 현장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를 풀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저희가 핵심 전략 포인트 먼저 살펴볼게요. 빈칸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이 문장상에서 빈칸이 주어 자리에 있는지, 수어 자리에 있는지, 목적어 자리에 있는지, 그 외에 기타 자리에 위치하는지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품사를 보셔야 됩니다. 단어가 중국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알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가 그냥 한자로 옛날 문서 해석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문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단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그 단어의 품사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알고 가셔야 돼요. 빈칸의 위치 확인하셔야 되고요. 단어의 품사 확인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보면 일단은 보시면 주어와 조동사 뒤, 러 앞에는 동사가 위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앞에 주어가 있고 러가 있으면 이 사이에는 동사, 수어에 해당하는 동사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지혜주에가 있고 리샹이 있어요. 지혜주의 경우에는 해결하다라는 동사고요. 리샹의 경우에는 이상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면 주어가 있고 러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지혜주에라는 동사를 넣어야겠구나. 그럼 내가 해결, 이상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해당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품사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非常很, 타이 같은 정도부사가 있어요. 매우 아니면 너무 이런 정도부사의 경우에는 뒤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매우 크다, 매우 작다, 매우 예쁘다 아니면 매우 귀엽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앞에 那本书的内容 주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뒤에 형용사 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제시된 단어를 봐야겠어요. 디가 높아지다, 높이다라는 동사고요. 지엔단 하면 간단하다라는 형용사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동사랑 형용사, 명사, 부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다 하시면 명사 같은 경우는 사물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주인공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행동을 얘기하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다 하면 먹는다라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게 동사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아름답다 하면 그 아름답다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녀가 뭔가를 행동하거나 하는 게 아닌 상태이면 그게 형용사가 됩니다. 단순하다, 간단하다가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지엔단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더 뒤에 또는 수량사 뒤에는 명사가 위치한다. 더라는 거 아시죠? 뭐뭐의, 그죠? 그리고 숫자, 양사.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뒤에 물건이나 명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뒤에 예를 들어서 헌漂亮的 예쁜 해놓고선 여학생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문을 보시면요. 我买了很新鲜的 더가 보이는구나. 그럼 뒤에 명사를 넣어야 되는데 보다오는 포도고 칭초는 깨끗이 제거하다라는 동사니까 나는 여기서 보다오라는 명사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앞에 지금도 보시면 이하오 쉐시처럼 수러, 조동사, 동사죠. 동사 앞에 빈칸이 바로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는 뭘 넣어야 하는지 부사를 넣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리 달린다 라던가 이미 먹었다 라던가는 이미나 빨리 하고 있는 중이다 등등의 부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난꼬어는 견디기 어렵다라는 형용사고요. 이딩은 많이 보셨죠? 3급이 물론 아주 기초 단계이긴 하지만 이딩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그래서 이딩 이딩야오 쉐시 틀림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이딩이라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쭉 훑어보면서 내가 빈칸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빈칸 앞뒤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짝꿍을 찾아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희가 앞서 배웠던 전략과 그 형식을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막상 시험을 보러 가시면 내가 배운 거는 많은데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는 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HSK 3급 정도면 HSK 시험을 아예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막상 시험을 보면 이러이러한 이론을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드는 생각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뭐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실질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적용하면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러한 과정으로 적용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3급이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딱 이렇게 보기가 제시돼 있으면 A, B, C, D, E의 보기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보다 중요한 것이 품사, 그 단어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는 지혜쇼 같은 경우에는 끝나다라는 동사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할 때 끝나다라는 동사죠. 슈왕 같은 경우에는 양사예요. 한 글자짜리가 딱 나오면 양사일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내가 처음 보는 단어여도 양사라는 건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양사구나. 투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리 가늠을 하시면서 첫 번째 단계는 A, B, C, D, E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뜻을 알면 뜻 생각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어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래서 품사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요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곳이 유명하다, 누구누구가 유명하다라는 형용사죠. 이 같은 경우는 니우사의 코 하면은 청바지라는 명사예요. 그럼 이제 명사, 형용사도 있고 부사, 양사, 동사 이렇게 있구나. 51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주어가 我, 내가 想穿 입고 싶어요 해놓고 这条, 디아오가 나오네요. 양사죠. 그래서 이 디아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물건을 세는 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니우자의 쿠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고 싶다
맞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거. 어렵지 않구나. 빈칸 앞에 양사가 있어서 명사를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포인트 딱 잡고 넘어갈게요. 문제 풀었는데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디아오 니우자이쿠 양사 플러스 명사구나 머릿속에 탁 넣으시고 넘어갈게요. 자, 니우자이쿠 샹반 3급은 아무래도 단어를 익힐 때 듣기와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단어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52번. 지시사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양사가 들어가는구나. 앞서서 제가 특별하게 양사에 대한 포인트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까 명사를 얘기하면서 수량사, 지시사나 양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한 세트로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혜즈가 신발이란 걸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발이 한 쌍이잖아요. 그래서 슈왕을 단번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모른다면 지시사랑 명사 사이 양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양사는 슈왕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넣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신발이 굉장히 트렌드한데 굉장히 유행에 맞는데 我可以试试吗? 내가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죠. 양사 플러스 명사였다는 거. 단어 보시면 시에즈 하면 신발을 일컫는 거고요. 시마오 이것은 4급, 5급까지 이어져서 출제가 많이 되는 단어예요. 유행에 맞다, 유행이다, 굉장히 트렌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앞에서부터 단어를 몰라도 내가 만약에 앞에서 천천히 주어 수어를 찾으면서 분석하시는 게 원래 원론이고 정석이기는 하나 정 모르겠으면 빈칸 앞뒤만 봐도 이하오 조동사. 조동사라는 게 동사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사 뒤에 러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동사겠다. 앞에 就像足球比赛马上就까지 해석을 못해도 야오랑 러 때문에 뭘 넣을 수 있다? 동사를 넣을 수 있다. 이번 축구 경기가 곧 끝납니다. 동사가 지금 A밖에 없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포인트는 야오. 또 물론 이제 러까지 돼 있지만 조동사 플러스 동사인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 보면요. 그 경기나 한바탕 벌어지는 행사의 경우에 양사를 장을 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足球比赛 하면 축구 경기인 거 아시죠? 마샹이 부사예요. 부사이기 때문에 이 마샹은 지금은 문제에서 등장을 했지만 A, B, C, D 하나의 형태로 둔갑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땐 얘도 부사니까 동사 앞에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한꺼번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4번으로 넘어갈게요. 쭉쭉쭉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시험을 임박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대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딱딱 찝어서 넘어가는 훈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헌부터 딱 보이죠? 그래서 앞에 大条街道 그 길이 在上海에서까지 해석이 안 돼도 헌 있어. 그럼 나 이거 재빠르게 풀 수가 있겠구나. 요밍 형용사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단번에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我们一定要去看看. 우리 한번 가서 보자. 그죠? 해석이 가능하시면 해석해도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겠죠? 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3급, 4급, 5급, 6급 독해 부분에서 사실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며칠 남겨두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강의를 보면서 그래 내가 시간도 좀 점검해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 다음에 형용사가 왔다라는 거. 지에다오 대로를 얘기하고 도로를 얘기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또 곁들여서 지에다오는 가늘고 긴 것의 양사인 디아오를 쓰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5번 마지막 문제네요. 보시면 今天睡觉的时候까지 해석을 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고요. 오늘 내가 잘 때 我가 나오고 想起了 想起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도 러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동사인가 보다. 그럼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겠네. 앞에서 차근차근히 잘 넣으셨다면 투란 하나 남은 상태일 거고요. 만약에 앞에서 좀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얘를 넣어보니까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내가 C를 넣었던 그 문제는 잘못됐나 보다. 왜냐면 여기 너무 명백하게 주어와 수어, 그죠? 동사 앞
앞에 to란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넣는 거라서 51번부터 55번까지 차근히 풀어나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는 거 위주로 먼저 넣다 보면 남는 것들을 가지고 나머지를 메꿔 넣으면 엉간결에 앞에 저거 넣었으니까 여기가 이게 들어가겠구나 하고 정답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 모르겠다 싶으면 아는 거 먼저 채워 넣으시고 나머지 것들을 보시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to란 부사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사 다음에 동사 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사실은 학습 방법 중에서 반복 학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분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저는 제가 한번 얘기했다고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속 기억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안 믿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또 막상 또 가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사, 동사 같이 온다라는 거. 그죠? 자, 단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to란, 갑자기. 지금 이 짧은 수업 중에서도 제가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이 강의를 보면서 그래, 내가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나왔던 건 내가 지금 이거 들으면서 확 외워버리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想起 하면 생각이 떠오르다. 그죠? 이전에 지나갔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想起라고 하죠. 자, 오늘 쭉 한번 HSK 3급 독해 이 부분 훑어봤습니다. 그래, 괄호 넣기 같은 경우에는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의미도 중요하지만 품사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볼 때 빈칸 앞이나 뒤를 확인하면서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 점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시간 체크하시면서 빠른 속도로 문제 푸는 것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